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 하천 조류 발생 정도 예측에 대해 발표하게 된 화공생명환경공학부 김효선입니다. 저는 주제로 부산광역시 하천 조류 발생 정도 예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관련 내용 중 하나인 수처리에 중요한 수질 측정을 할 때 머신러닝으로 조류 발생 정도를 예측하는 데 적용한다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류 발생 정도를 예측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환경 문제인 녹조와 적조는 하천이나 바다에서 바로 이 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물의 색깔이 변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광역시 하천의 수질을 언어를 이용한 머신러닝을 통해 조류 발생 정도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는 과거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수온, COD, BOD 이러한 항목들을 조류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조류 발생 정도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조류 발생 정도를 예측하기 앞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엽록소가 꼭 필요한데 이때 모든 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엽록소가 바로 클로로필 A입니다. 이것으로 조류 발생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류 발생 정도를 클로로필 A라는 엽록소의 양으로 발생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입력으로 과거 부산광역시 하천의 수질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후에 조류 발생 정도를 알 수 있는 클로로필 A 농도를 예측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이처럼 인공지능망을 형성하였고 임의의 값을 입력한 후에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시연 동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하천 조류 발생 정도 예측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필요한 패키지들은 미리 설치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인 뉴럴넷, 앤넷, 매트릭스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서 로드시켜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는 곳을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하여 줍니다. df라는 변수에 read.csv를 이용하여 자료를 저장시켜 줍니다. 이때 수질 자료의 첫 행은 측정 항목이기 때문에 헤더는 t를 넣어주고 그리고 빈 값은 결측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a.strings는 na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료에 한글이 있어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파일 인코딩을 이 부분을 이용하여 넣어주었습니다. 서머리를 이용하여 df를 보면 이처럼 아래와 같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측지 값이 있기 때문에 na.omit을 이용하여 결측지 값을 없애줍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결측지 값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할 항목들은 다 값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출력 값에 같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정교화 방식으로 최대 최소 정교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교화 식을 normaliz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df에 이런 normalize 식을 supply 함수로 계산하여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헤드를 이용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값들이 0과 1 사이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발생량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클로로필 A라는 값이 앞에 수온, DO 등등이
종속 관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값들을 이렇게 paste 함수를 이용하여 chlorPA와 넣어줍니다. 그리고 as 포뮬라 함수를 이용하여 공식으로 만들어줍니다. lm 함수를 이용하여 종속 관계를 확인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와 같이 수온, DO, BOD, COD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확인한 것들을 토대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setSeed 함수는 먼저 샘플 함수의 남수의 패턴을 일정하지 않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로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n이라는 변수에는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idx에는 저희가 쓸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작성하여 주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총 80%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것이고 10%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종속 관계를 확인했을 때와 같이 수온 BOD, COD를 입력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정과 같이 붙이고 공식화한 후에 뉴럴넷을 이용하여서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를 넣어주고 은닉층은 총 3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본 스텝 맥스 값을 했을 때 오류가 나서 스텝 맥스 값을 좀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신경망을 플롯을 이용해 이렇게 확인하면 이와 같은 신경망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경망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 값을 실제로 넣어 본 후에 이 검증 값을 평균 제곱 오차 값으로 하면 이만큼의 에러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앞서 데이터 정교화를 거친 후에 나온 값의 에러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계산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이 정도의 값이 에러가 났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온, DO, BOD, COD 4가지 값의 임의의 값을 넣어서 클로르필 농도를 예측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값을 정교화시킨 후에 정교화시킨 값을 이용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값은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다시 계산한 후에 이렇게 예상되는 클로로필 농도는 아래와 같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저는 앞서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킬 때 사실 성능의 한계로 인해서 은닉층의 개수를 적게 잡게 되었고 성능에서 에러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전공 지식을 적용하여 직접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시도해보고 안되면 다시 시도해보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언어에 대해 더욱 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